정말 멋지게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해놨을까?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태리 감성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있는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하이파이 클럽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제가 국내 유일의 황금기 오디오 파일로 인정을 하는 한창원 대표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 김편 리뷰어님을 모시고 또 제가 옆에 좀 참견을 하려고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램프는요, 이탈리아 리비에라 오디오의 레반테라는 인티앰프입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되게 잘생기고 좀 묵직한 램프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리비에라 오디오라는 이탈리아 브랜드는 이 앰프가 전 처음입니다. 그래갖고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2017년에 아마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 설립자 두 분의 그 경력을 보니까 90년대부터 앰프 제작, 디자인 이쪽으로 유명했던 엔지니어 두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루카 치오멘트라는 분하고, 이분이 이제 설립자 겸 전체 엔지니어 총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세일즈나 마케팅 요걸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실비오 델피노라는 이제 분이 이제 두 분이서 2017년에 설립한 회사다. 요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태리 하면 이태리에도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가 꽤 많죠. 내노라 하는. 그렇죠. 뭐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뭐 소노스 파베르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슨 리서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페토스, 그죠? 페토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디아 플라이트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렇죠. 거기 스트루멘토 넘버 8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이엔드 파워앰프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또 역시 이 디자인을 보니까 역시 이탈리아 사람들 특유의 어떤 미적 감각, 디자인이 이 인티앰프 하나에도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면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굵직한 어떤 노브 돌리는 맛, 이런 어떤 심미적인 감수성이 이탈리아 앰프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진짜 정말 멋지게. 그러니까 그냥 인티앰프 사각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인티앰프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해놨을까?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태리 감성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어떻게 보면 오디오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음악적인 유산, 이탈리아라는 나라가요. 그렇죠. 그 유명한 뭐 작곡가라든지, 그리고 바이올린 명장 이런 분들 다 이제 이탈리아잖아요. 그런 헤리티지가 이 디자인에서부터 그냥 딱 태생적으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민족성이랄까? 네.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예술적 감각,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입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일단 외관은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 레반테라는 인티앰프의 어떤 설계 사상, 그리고 이제 디자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루카 치오멘티라는 분의 독특한 앰프 설계 이론, 이거에 저는 정말 푹 빠져서 한 일주일 동안 보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사람 귀는 뭐 왜곡을 시키고 이거를 이 뇌에서 다시 보정을 해서 정말 선명한 사운드로 인식을 한다, 이런 주장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면은 앰프에서 요즘 TR 앰프들이 목숨처럼 매달리는 THD 낮추기 다 부질없다는, 결국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전고주파 왜곡, 배음이 어떤 패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의 문제지, 이게 꼭 0.01%다 해갖고 꼭 좋은 음질을 내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측정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귀로 튜닝을 해서 이렇게 자기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이 설립자의 멘트가 저는 정말 되게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앰프에서 얘기하는 THD 수치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재민거는 이제 뭐 여기 정리를 해놓으셨지만 사람의 귀 자체가 이제 10% 정도의 고조파 왜곡을 시킨다. 네. 그죠? 그래서 짝수차 배음이 이 달팽이관 구조에 의해서 그렇죠. 짝수차 배음이 발생을 한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앰프의 어떤 설계, 스펙적인 측면보다는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리비에라 브랜드다. 그렇죠. 그 주장을 지금 이 앰프 메이커가 그렇죠.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예. 보통 이제 이 사람 귀라는 게 음파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를 때리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고막을 울려서 거기서 전기 신호로 이제 바뀌어서 우리 사람 뇌로 들어가는 이런 메커니즘이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 스펙에서 나오는 TH를 무조건 낮추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치가 낮다고 해도 만약에 이 고차 배음이 높거나 홀수차 배음이 많으면은 같은 수치라도 더 부자연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온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과연 뭐 이거 다 떠나서 이 레반떼라는 인티앰프는 그 원리에 맞춰서 나온 결과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한번 음악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No moon at all, what a night. Even lightning bugs have dimmed their lights. Stars have disappeared from sight, and there's no moon at all. Don't make a sound, it's so dark. Even Fido is afraid to bark. Such a perfect chance to bark, and there's no moon at all. Should we want atmosphere for inspiration, dear? One kiss will make it clear that tonight is bright and bright moonlight might interfere. No moon at all up above. This is nothing like they told us of. Just to think we fell in love and there's no moon at all.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스피커는 베레센의 Z3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리뷰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8인치 우퍼가 2개 있는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예요. 그래갖고 저음 컨트롤이 그렇게 만만한 스피커는 아니었는데 이 인티앰프 더군다나 지금 이 불빛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클래스 A로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클래스 A, B하고 클래스 A를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셀렉션 기능이 있는 인티앰프인데요. 클래스 A로 들었으면은 4옴에서 60W밖에 안 나오는 앰프거든요. 그런데도 이 4옴 스피커를 되게 자연스럽게 좀 쥐락펴락하는 거 보고서 아, 일단 이 리비에라 오디오의 어떤 앰프로서 구동력은 되게 인상적이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딱 첫 음이 나오는 순간 아, 이태리 사운드다 이거. 우리가 들어왔던 페토스나 뭐 신세시스라든가 네. 유니슨 리서치. 제가 이제 늘 국가별 이렇게 사운드 얘기를 좀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사운드, 브리티시 사운드가 대표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유럽 쪽으로 가면 이제 독일 사운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MBL이라든가 네. 저 아방가르드라든가 버메스트라든가 굉장히 뉴트럴한 그렇죠. 그런 어떤 뉴트럴한 사운드에 어떤 거기에 열기를 얹은 소리가 전 이태리 사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진한 음색,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질감 그런 부분들 그런 전형적인 이태리 사운드. 근데 이 곡에서는 저는 늘 체크하는 게 그 다이애나 크롤이 이제 중반부부터 노래를 부르는데 다이애나 크롤에 유독 치차름이 좀 많이 나오죠. 약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치차름이 또 이 하나의 평가 기준인데 진짜로 어떤 시스템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굉장히 강한 치차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기분 좋은 치차름은 약간 처음 들어본다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도 다소 이렇게 임팩트 있게 연주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표현하는 그 음의 쿠션, 콘트라베이스의 쿠션이 굉장히 기분 좋은, 굉장히 안락한 쿠션을 만들어내준다는 느낌일까? 음악 자체를 정말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네. 음의 여유. 이따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 A클래스 증폭 특유의 어떤 그런 느낌이 묻어나오면서 거기에 이태리 사운드가 얹어지면서 정말 기분 좋은 네. 굉장히 안락한 그런 음악 감상 시간이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4개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앰프가 이 4개 유닛을 못 밀어주면은 아까 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치차름이 되게 많이 들려요. 그리고 베이스, 그 더블 베이스는 상당히 홀쭉한 목소리를 내고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갖고 좀 많이 테스트로 듣는데 일단 첫 느낌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커고 보르센 스피커랑 매칭을 하면서 받았던 또 느낌은 뭐냐면 아까 이제 독일 소리 얘기, 뭐 이태리 소리 얘기했어요. 덴마크도 또 덴마크 소리가 있어요. 덴마크 사운드는 어저께 또 마침 제가 비투스 오디오 리뷰도 했기 때문에 이종학 리뷰어님이랑 덴마크 사운드는 또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덴마크 사운드는 잘 안 터지면 되게 깝깝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리고 덴마크를 비하하시면 안 되고요. 네. 왜냐면 덴마크 스피커도 되게 많고 네. 덴마크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울리면은 네. 그러니까 확 열린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정말 앰프 매칭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앰프를 돋보이게 하려면은 스피커 역시 되게 광대역하고 정말 그 서로 받쳐줘야지 그 하이엔드 사운드가 나오는 대표적인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평상시에 많이 했어요. 어저께 이제 비투스를 하면서 또 덴마크 사운드는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잘 정제된 사운드, 어떤 절제의미가 있는 사운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인오디오, 그죠? 대표적으로 다인오디오가 덴마크 거고요. 비투스 오디오가 덴마크 거고 이 보르센 스피커가 덴마크 소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덴마크 소리는 이렇게 정제됐다는 게 어저께도 말을 한 거지만 정제됐다는 게 뭔가를 지워서 막 된 정제됨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는 약간 소담스러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스피커의 어떤 튜닝의 포인트는 약간 비슷한 건데요. 이 스피커에 둘러싸여진 엷은 막을 벗겨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막이 들여져 있는 그런 느낌, 그죠? 네. 아까 그런 표현을 하신 네.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보르센 G 시리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커고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막이 벗겨진 소리는 처음 들었다 할 정도로 그죠? 진짜 윗공간을 확 여는 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윗공간이 뭔가 약간 덮여 있어요. 덴마크 소리는. 근데 그 막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음의 알맹이가 다 드러난다 그럴까? 그런 느낌 정말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격대가 이 한 덩어리인데 이제 25,000유로랍니다. 국내 판매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순 환율만 계산해도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 한 덩어리 앰프가 그렇게 3천만 원 중후반대 4천만 원의 소비자가를 갖는다고 봤을 때 일단 과연 한 덩어리 인티앰프에
그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EMF를 설명을 하려면 뭐 요즘 스크립트 작성해 주신 거지 저는 이제 이것만 보고 있는데 THD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심도 깊게 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 여러 번 THD를 얘기했는데 많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THD는 참조조차 하면 안 되는 오디오 스펙이다. 전고조파 왜곡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앰프의 이 스펙 중에서 앰프의 성능을 가장 왜곡하고 있는 스펙이 전 THD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THD가 측정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D 0.02%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 숫자 0.02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측정을 한 거냐? 그래서 보면 그 뒤에 설명을 안 써놓은 스펙은 아예 보면 안 되는 스펙이고, 그럼 그 뒤에 가로 열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뭐 하프 파워에서 1kHz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앰프의 출력이 100W짜리인데 하프 파워라는 얘기는 50W 출력에서 1kHz를 쐈더니 우리 앰프가 이렇게 측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풀파워에서는 얼마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저가 리시버 앰프들이요. 0.02%를 적어놨어요. 뭐 7채널 멀티 채널인데 1채널 하프 파워에서 1kHz 했을 때 0.02% 적어놓지만 이제 일본 리시버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놔요. 그 리시버 앰프가 풀파워로 갔을 때 THD 수치가 얼마 적혀 있냐? 10%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D 수치 자체에 왜곡이 많고 사실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THD 그 측정값보다 고조파 성분이 얘네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조파 성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차 고조파가 있고 홀수차 고조파가 있어요. 음악에서 하모닉은 화음인 거고 근데 그 하모닉이라는 단어가 앰프 쪽으로 와서 고조파가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앰프를 얘기를 할 때 앰프의 음이 차갑다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차갑다 따뜻하다 기준도 그게 사실은 고조파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앰프 자체 내에서 대표적으로 삼극관이에요. 삼극 진공관이 THD 수치는 높지만 왜 그거를 우리가 앰프로 들었을 때 따뜻하게 들리냐? 삼극관이나 그런 진공관 앰프는 전차수의 배음이 추가가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트랜지스터 증폭수라는 홀수차 고조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짝수차 배음은 화음이고 음악에서 홀수차 배음은 불협화음인 거고 홀수차 배음을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게 고릴라의 울부짖으며 그러니까 홀수차 배음은 사람한테 막 긴장감을 주고 아주 막 이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앰프는 홀수차 고조파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THD 수치를 낮춰야 되는 예전 진공관 앰프들 뭐 웨스턴 일렉트릭 그런 진공관 앰프 시절엔 THD 수치가 10%가 넘어가는 앰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도 들어봐도 정말 풍부한 배음이 살아나면서 되게 따뜻한 음색이 나오는데 THD 수치가 앰프의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 잡은 데는 1970년대 일본의 트랜지스터로 만든 리시버 앰프들이 나오면서 뭔가를 부각시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THD 수치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THD 0.02%가 대문짝만하게 써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 THD는 되게 중요한 앰프 스펙인가 보구나.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전략이 추가된 게 그게 THD고 그래서 이 THD 스펙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리비에라 앰프 회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예. 예. 제가 봤을 때 이 THD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면서 그 배음 특성을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홀수차 배음이 많은 데다가 고차 배음 그러니까
5차, 7차, 9차, 11차 이 높은 차수 호주차 배음이 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건 도저히 THD가 너무 높다. 그렇게 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세게 걸어갖고 이제 THD를 뭐 0.1%대로 낮추는 그런 신화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1972년에 아까 말씀하신 일렉트로 컴퍼니에서 THD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앰프 스피드를 알 수 있는 상호 변조 왜곡이 얼마나 안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IMD라는 스펙이 더 중요하다. 그 주창을 하게 된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리비에라 오디오도 짝수차 배음, 그 중에서도 저차 배음이 많을수록 같은 스펙이라도 고차의 홀수차 배음보다 낮은 차수의 짝수차 배음 성분이 많을 때 사람 귀는 편안하게 듣고 그리고 사람 뇌는 그거를 그 정도 오차 외울은 보정을 해서 깨끗한 사운드로 인식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리비에라 오디오가 다른 앰프 메이커들과 좀 다른 착점으로 앰프를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글로벌 피드백을 안 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워 앰프 쪽에는 어차피 얘가 지금 모스펫을 써갖고 안 걸 수가 없어갖고 로컬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소량은 걸지만은 전체 그 중에서도 이 전압 증폭을 담당하는 그래서 앰프의 음색이라든지 소리결을 담당하는 부분에는 전혀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THD는 높아질 수 있지만은 정말 사랑기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제 많이 걸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음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그렇죠.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의 단점인 거고 음질적. 그리고 그러면 THD 고저파 성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가 트랜지스터 앰프로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특히 이제 현에서 바이올린 소리를 좀 이렇게 큰 음량으로 올리면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나리스고 날카롭게 들리는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홀수자 고저파가 고차수에서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들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들었던 음악에서 다이애나 크롤의 그 치차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순화된 느낌.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앰프에서 이 음악을 들었더니 그 치차름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너무 강조돼서 들린다. 그게 앰프에서 발생한 홀수자 고저파가 추가되면서 그 소리가 되게 자극적으로 네.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봤을 땐 얘가 진짜로 얘가 자체로 추가하는 홀수자 고저파 성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그 다이애나 크롤 목소리에서 치차름이 굉장히 부드럽게 기분 좋게 그렇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마침 이제 현악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다니엘 호프가 연주한 비발디 4개인데, 맥스 리터 편곡이에요. 그, 아마 LP로도 이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셨을 텐데, 거기서 봄 1악장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하면요. 이 곡 자체가 이제 막스 리히터가 제작곡을 한 곡인데, 그렇죠. 이 음악 자체가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현을 듣더라도 뭐 바로크 음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풍부한 배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연주보다는 굉장히 요즘 트렌드로 날이 서 있는 바이올린 연주로 지금 이 곡이 시작되는데, 이런 곡이요. 이런 음악이 자칫하면 이제 트랜지스터 THD 수치를 낮게 이렇게 발표한 그런 TRMP로 들으면 이 음악 자체가 되게 특히 거북스러운 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린 어떤 그 메커니즘적인 그 이유, 배경을 한번 곰곰이 좀 따져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D를 스펙적으로 너무 낮추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전압증폭단에다가 안 건 상태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전압증폭단에 1287이라는 쌍삼극간을 채널 다 한 발씩 썼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 건들지 않은 순수한 쌍삼극간의 소리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의 저차 배음이 잘 표현이 되었고 저희가 이 스피커로 듣기에 되게 편안한 소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로 얘네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 THD 수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아니고 음의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에는 초단에는 87을 써주고 출력은 트랜지스터 모스펫을 썼어요. 또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진짜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떤 음질 설계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쓴 거죠. 만약에 전압증폭탄에도 일반적인 뭐 JPET이나 트랜지스터를 썼다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그러니까 걸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리비에라 오디오에서 생각했던 그 컨셉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앰프가 어떤 요즘 트렌드를 그냥 따라간 거라기보다는 이 리비에라 오디오에서 생각하는 THD 그 컨셉에 맞추다 보니까 전압증폭단은 무조건 진공관으로 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삼극간이나 쌍삼극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비에라 지금 오디오의 프리앰프 보면 전부 다 진공관 프리앰프예요. 그리고 파워 앰프도 하이브리드 구성이에요. 다 쌍삼극간을 쓰고 출력단에 모스펫을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압증폭단에 5극간을 써도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삼극간이나 삼극간을 썼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지 않고서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THD 수치만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글로벌 피드백을 걸지 않았다.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은 전체적으로 건다는 뜻이잖아요. 글로벌.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 부분적으로는 파워 앰프에 약간의 건다고 얘네도 솔직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핵심은 뭐냐면은 소리결을 결정짓는 전압증폭단에는 정말 로컬로도 제로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그 얘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그 THD 성분을 위해서 초단은 진공관 삼극간을 써서 썼고, 예. 제로 피드백으로 전차수 배음이 발생하게 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THD 수치를 또 스테레오 파일에서도 리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스테레오 파일에서는 항상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전차수에서 배음이 고저파가 고르게 발생할 수 있는 걸 네.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뭐 좀 곡 특성, 스피커 특성에 맞는 곡을 좀 들어보면서 이 리비에라 오디오가 생각하는 어떤 앰프의 그 사운드 시그니처는 뭐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레반테 인티 앰프의 특징, 소리결, 어떤 그 특성은 뭔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이 레반테 인티 앰프의 또 하나 재미난 게 클래스 A하고 클래스 AB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스피커, 그러니까 앰프 출력도 확확 바뀌고 이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압증폭단에 12AT7이라는 그 유명한 쌍삼극간이 들어가 있는데, 왜 12AX7이나 12AU7을 안 쓰고 AT7을 썼을까?
요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네. 2부에서 네. 또 얘기를 더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